네, 증권부의 김대현 기자와 함께 백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엔터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엔터주가 최근에 이슈들이 좀 많죠. 하이브부터 시작해서 이번엔 또 SM까지. SM에 챔백 씨라고 하는 저는 멤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부끄럽지만 3명의 멤버 이름을 붙여서 챔백 씨라고 하더군요. 이 멤버들하고 또 SM과의 어떤 분쟁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엔터주들의 악재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최근에 엔터주들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하이브와 SM 모두 2%대 약세였는데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JYP와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엔터주는 장 초반 혼조세 양상입니다. 하이브는 어도어를 포함해서 국내 6개 레이블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네. 미니진 어도어 대표가 이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민 대표를 업무방해와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추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빌리프랩은 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표절 사항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지 하이브가 이 민 대표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의결권 행사를 제안했다는 거죠. 네. SM도 이 소속 아티스트였던 챔백 씨와 갈등을 겪는 중인데요. 챔백 씨 소속사 MB백은 이 SM이 음원 유통 수수료와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곧바로 SM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템퍼링이라며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내부 집안 싸움에 최근 소속 아티스트를 둘러싼 루머까지 퍼지면서 엔터주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연초 이후 엔터주가 등록률을 먼저 살펴보면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법적 갈등이 예고된 하이브와 SM도 각각 15%와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자, 이게 K-팝 가수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시장에서 레몽레인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레몽레인과 관련돼서는 이정재 배우하고의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이슈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레몽레인이 이틀 연속 10%대 급등하더니 전날엔 4%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주가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레몽레인은 이 드라마 제작사인데요. 대표 작품으로 성균관 스캔들과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네. 레몽레인은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인수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지난해 레몽레인의 인수를 위해 19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요. 지난 3월 투자금 납입도 완료했고요. 레몽레인 집은 18.44%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네. 현재는 이 레몽레인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네. 동시에 김동래 레몽레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회사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투자 전 논의했던 것과는 달리 레몽레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반면에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이 절대 경영권 편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김 대표가 이 계약 체결 이후 돌변해서 합의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맞받아쳤는데요.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레몽레인의 주가 변동성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은 경영권 분쟁은 주가를 단기적으로는 상승시키는 요소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그럼 전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지금 엔터주가 바닥에 근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부터는 이 소속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반등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오늘은 BTS 멤버 진이 제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신한투자증권은 BTS 복귀가 하이브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네. 엔터사의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2분기부터 IP 활동 확대 등으로 실적 모멘텀이 부활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국내 주요 엔터사들이 올해 1분기에 줄줄이 이렇게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네. 하이브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3% 넘게 떨어졌고요. JYP 엔터와 SM도 각각 20% 그리고 15% 줄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70억 원 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한 모습인데요. 네. 다올투자증권은 이 크고 작은 이슈에 주가가 흔들릴 수 있겠지만 K-팝 콘텐츠가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펀더멘털도 견고해지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NH투자증권도 이 신인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음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투심이 회복하고 또 기존 아티스트들의 음원 흥행과 공연 규모 확대에 따라 실적 개선세가 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잡음이 많을 때 중장기적으로 괜찮아질 종목들을 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일 수는 있겠습니다. 엔터주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사실 밖에 돌아다니면 이게 6월 초의 날씨인가 싶을 정도로 날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른바 여름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여름 수혜주 종목들을 제가 네. 살펴봤는데요. 이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 보통 많이 드실 텐데요. 이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빙과주가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빙그레가 이틀 전에 24% 넘게 오르면서 11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롯데 웰푸드도 연이틀 강세를 보였고요. 혜태 제과식품은 지난 10일 상한가를 찍고 전날도 급등하면서 9,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한여름 같은 날씨에 벌써 에어컨이나 이 선풍기 꺼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냉방 그리고 제습기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달아오른 배경인데요. 네, 주가 흐름 살펴보면요. 이달에만 파스코 주가가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 파스코는 창문형 에어컨이나 그리고 선풍기, 공기순환기 등 이 여름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국내 창문형 에어컨 시장 점유율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창문형 에어컨이 일반 에어컨보다 가격이 또 저렴하다 보니 이 고물가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이외에도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그리고 에어컨 등을 출시하는 위닉스와 SCD도 네네. 각각 8.64% 그리고 4.52% 올랐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창문형 에어컨 하나 샀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저희 자녀 방에 딱 설치하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이게 뒤에 실외기가 없다 보니까 아마도 올여름 더위를 나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실 텐데 어떻습니까? 여름 되면 이제 휴가철도 있어서 휴가 관련주들도 사실은 여름 관련주다 이렇게 포함을 하긴 하는데요. 네, 휴가를 갈 때 보통 네. 항공주가 많이 뜨는데요. 사실 항공주가 1분기 호실적에도 최근 주가 흐름은 부진했습니다. 항공업종 전반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과도했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네. 통상 1분기는 항공업계의 성수기 그리고 2분기는 비수기로 분류하죠.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와 함께 이 고환율 고유가가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항공주가 이번 달에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6% 넘게 올랐는데요. 네. 이 진에어나 그리고 티웨이 항공 같은 LCC도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대한항공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은 이달에만 382억 원 순매도 했는데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7억 원 그리고 198억 원 사들였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항공 화물 운임도 상승하면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항공주 상승세는 사실 빙그레를 보고 봐서인지 그렇게 아직은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름 휴가철과 관련된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증권가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반짝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름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제가 중장기적으로 좀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빙그레와 롯데 웰푸드가 꼽히고 있습니다. 음식료 기업이 이 계절적 성수기에 접어들기도 했고요. 네. 해외에서 케이프도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료주는 이 폭염 테마로 급부상했지만 K컬처 수혜주로 꼽히면서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이 롯데 웰푸드의 지난 4월 출시된 제로빈과 신제품 출시 효과와 네. 우호적인 시장 환경으로 올해 2분기 국내 빈과 매출액이 9%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인도 매출액도 1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오는 8월부터 빈과 신공장이 가동되면서 실적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4일에서 6일가량 많을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이 폭염이 지속되면 빈과 등 일부 음식료 기업의 실적은 호전되겠지만 수출주로 전환하는 모습에 주목하셔야겠고요. 네. 또 증시 전체 상승 동력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확산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외 시장까지 공략을 잘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여름 수혜주들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볼 것까지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증권부의 김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